네,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정병국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 국회의원 그만두고 처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네.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오늘 의원님 이렇게 모시는 날 딱 맞는 이슈가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 사건이 터지고 국회 보고를 받은 직후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가 제출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상황들이 다시 이 반추가 되네요. 오늘 한번 그 시간을 좀 되돌려서 예. 기억을 되살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이 북송 어민들 탈북입니까? 납포입니까? 일단은 납포를 했지만 예. 그 당사자들이 자기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그 서명 날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귀순으로 봐야 되겠죠. 아, 예, 탈북으로 봐야 되겠죠. 예, 예. 자, 대통령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공식 입장이 나온 상황인데, 탈북 어민을 북송한 거는 반인륜적인 범죄다. 낱낱이 파헤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일단은 대통령실이 나선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조금 뭐 성급하게 나설 필요가 있었겠는가. 지금 현재 고발된 사건이고 해당 부처에서 또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지금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거는 좀 성급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네. 지금 이 사건이 3년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예. 그 당시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통일부 장관에게 이것은 당신들이 전혀 관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그 당시에도 이 모든 것을 처리를 하는 게 청와대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절차를 밟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 대통령실이나 과거의 청와대에서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그게 그냥 지침이 돼가지고 그 뭐 어떤 절차를 따지지 않고 예. 했던 게 지금까지 관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차피 고발된 사건이고 조사받는 상황에서 그 청와대가 뭐 성급하게 입장 표명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브리핑을 보면 이후에 밟아갈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아마 그 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 청와대 입장이나 대통령 입장을 뭐 지속적으로 묻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 지금 현 대통령께서는 그 국민과 소통을 강조를 하시고 그 계속 출근길에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절차를 밟아갈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네.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함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최근에 이게 다시 논란이 불거진 계기 중에 하나가 당시 북송되는 그 현장 상황을 담은 사진이 공개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통일부가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이 되는데 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국정원도 국정원 자체가 국정원장을 그 고발하고 예. 또 통일부가 그렇게 그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내라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그 전혀 미동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또 나서서 그것을 이 사진을 제출을 하는데 저는 이 사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과연 그 시점에서 이 사진이 공개됐다라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제가 규탄 결의서까지 냈지만은 전혀 그 반응을 얻지를 못했거든요. 예.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저런 사진들이 그 공개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냈던 결의안대로 했더라고 하면 그 당시에 국정조사를 넘어서서 특별검사까지도
아마 구성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에 발의하셨던 규탄 결의안의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예. 일단 탈북 어민을 강제 송환한 건 헌법과 또 고문 방지 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탈북 어민이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탈북했고 귀순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또 영토 내에 들어와 있다라고 예. 하면은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헌법 제3조에 이거에서 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그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법적 절차 없이 추방을 당했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한 상황 속에서 추방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에서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 고문방지법에 의해서 네네. 그런 차원에서 국제적 문제가 야기될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국제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지금도 이 사건이 지금 터지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국제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그 당시에 제가 예측했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통일부에서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 그 당시에 나왔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이 목소리에 힘이 더 실렸을 것으로 본다. 저는 국제적인 문제가 됐을 거라고 국제적으로도. 봐요. 예. 예.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 사진을 보고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저런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면 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귀순 의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북송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탈북 어민의 북송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진까지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말을 바꿨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참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당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제가. 결국은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논의 과정에서 그 합수부가 있지 않습니까? 합동조사반이. 네. 합동조사반에서 과연 그 통일부는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이라도 한 게 있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답이 저는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본 거죠. 답은 없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속 그 당시에는 이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끊임없이 반복한 보고를 했고 자술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만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 판단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정부가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합동조사반에서 그걸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필 진술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귀순한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NLL 근처에서도 귀순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최초의 NLL을 넘어올 때 기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NLL을 넘어왔을 때 우리 해군이 쫓아가니까 NLL 북쪽으로 도망을 갔고 3일째는 우리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경고 사격을 하면서 생포를 한 것입니다. 16명을 흉악하게 살해했다라는 진술이 있었고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증거들을 인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진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번복한다면 그들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2019년도 11월에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 보고를 하던 그 당시의 영상과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이 관련 TF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요 쟁점 중에 하나가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여쭤봤던 게 이거 귀순이냐 나포냐 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통일부 장관의 설명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 NLL 근처에서 귀순 의사를 보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없었다.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서도 보면 NLL을 넘어왔다가 이제 해군이 쫓아가니까 북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결국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경고 사격을 하면서 생포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런 설명으로 보이는데요. 전쟁에서 그 생포된 그 포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포로가 추후에 포로를 송환시킬 때 나는 안 넘어가겠다. 여기는 앉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넘겨야 되나요? 그 당연히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런 상황을 왜 통일부가 만약에 통일부가 좀 판단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정부 그 관계 기관들이 판단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 땅에 들어온 북한 주민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어요? 헌법 제3조에 근거해서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법적 절차를 받았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절차 없이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이 사람이 범법자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범법자는 다 추방을 시키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대한민국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 예.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다만 북한 같은 경우 우리가 통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특수한 예.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내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예. 그런 만큼 처음에 납포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럼요. 예, 우리 국민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 예, 당연한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쟁점이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어민들이요. 16명을 살해한 그런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들이었다. 예,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 이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의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 네. 진술이 있었고 그리고 정보 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 법정에 세운다고 할 때 이게 증거가 인멸된 부분이 있어서 풀려날 우려도 있었다. 그 윤건영 의원이 판사인가요? 전 그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예. 북한에서 그런 그 정보를 줬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북한 말 듣고 그 북한으로 당연히 돌아가면은 처형을 당할 텐데 되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 그 맥락에서 당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번 브리핑을 보면은 윤건영 의원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어떤 말을 듣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상황을 우리의 정보 자산을 통해서 서로 확보한 그렇다 거다. 하더라도 예. 그 이게 정보만 가지고 그 윤건영 의원 얘기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북송한다라고 하는 게 예.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북자가 범법자든 아니든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문제가 되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범법자였다라고 하면 그 사법적 판단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쟁점과 관련된 걸 텐데 예. 윤건영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만약에 진술만 남아있는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다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비슷한 얘기가요. 2019년도 당시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당시에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이해운 당시 국회 예. 정보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관련 발언을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실을 조사한 결과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인 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범죄 수사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에 계셨는데 이해운 정보위원장, 당시의 정보위원장이요. 자, 국정원 이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정보위에서.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인 건 인정이 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조사를 이제 범죄 수사 수준으로 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북송을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이제 얘기로 들리는데. 예,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없었고요. 정보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 당시에 정보위원장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외통위에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추궁을 했을 당시에 통일부 장관은 다 답을 못했거든요. 예, 그만큼 소외됐었던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서로 그 아마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범법자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얼마만큼 자세하게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에 근거해서 이해운 당시 위원장이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무리 범법자라 하더라도 예. 그 사람들이 아무런 절차 없이 처벌 없이 그냥 뭐 사회에 나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도 아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왜 저런 판단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이게 보통 합동 조사를 하면 네. 그러니까 탈북 주민들이 왔을 때 합동 조사를 하면 이게 뭐 한 달 이상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통 한 달도 짧죠. 보통 2-3달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과거 정부 측에서 항변하고 있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예. 이 그 한 2-3달 정도를 두고 계속 반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저거 단 3일 조사를 하고 북송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저 이 사진들을 보면 어디에서 본인들이 저 지금 그 저렇게 죽자님 살기로 자해행위까지 해가면서 그 거부를 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정부가 발표했거나 얘기한 것은 다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한 조사, 예. 귀순 의사와 관련해서도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고 그 범죄 혐의점과 관련해서도 무죄 판단이 날 경우를 너무 앞서서 판단하기보다 아니 그거를 누가 법정에서.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법정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자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에 판단하지 않은 임의적 판단은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그래서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헌법 제3조를 근거로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국민으로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도 맥락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주장이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정착 지원법. 네. 여기 9조 1항을 보니까 탈북민이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부가 보호 및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보호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탈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법 자체가 지원법이거든요. 예. 그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보호지. 그리고 또 그걸 떠나 가지고 그것은 법률입니다. 네.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을 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헌법 제3조의 근거에서 그 범주 내에서 그 탈북민에 대해서도 규정을 한 법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예. 더 드릴게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요, 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미수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좀 뭐 그거는 그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 자기 의사에 따라서 고발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법에 맡겨놓으면은 이미 고발된 사건이고 절차를 밟을 텐데 그것을 그 예단해가지고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바로 그냥 대통령을 겨냥을 한 듯한 예.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전 국정원장이 예. 이 관련 사건으로 고발이 됐고 국정원 압수수색도 이제 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과정을 보면 그게 이제 뭐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부분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이지 그것을 예단해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청와대 윗선으로도 갈 거다. 아까 말씀 들어본 그런 맥락으로 뭐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이지만은 그 규명하려고 하면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갈 걸로 예. 전망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서 이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병국 전 국회의원 이제 격주로 모신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